이른바 슈퍼 수요일로 불렸던 인사청문회,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당은 결정적인 한방은 없었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고, 야당, 특히 캐스팅 보트를 쥐었다고 볼 수 있는 국민의당의 선택이 주목될 수밖에 없는데요.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연결해서 각 후보자들에 대한 평가와 최근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늘 먼저 이제 정부에 관한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발한 지 꼭 30일, 새 정부 지난 한 달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잘하고 있는 점부터 일단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좀 국민에게 군림하지 않고 예. 타격을 하면서 예.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 예. 참 겸손한 권력 운영이다 하는 점에서는 좀 높게 평가를 합니다. 예. 그렇지만 우선 인사청문과 관련해서라도 인사 배제 5대 원칙을 대통령 스스로가 제안을 하고 선거 공약을 했고, 예. 이건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취임사에서 만일에 잘못 있으면 잘못했다고 국민께 사과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예. 우선 인사 검증을 검증 기간이 짧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인사 5대 배제 원칙 스스로 제안한 그 기준에 어긋난 인사를 국회에 청문 요청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약속을 뒤엎는 것이고, 인사는 만사라고 하는 국민이 정말로 공정하고 투명하고 규감이 되는 그런 공직 후보자를 내세워줄 줄 알았더니 그걸 좀 빗나가기 너무 좀 실망이 크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있는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선 조치를 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국회에서 청문을 해가지고 의혹이 제기되고 그것을 규명해서 문제를 삼겠다 하면 그건 국정 발목을 잡는 거고 인사를 정치화시킨다 하고 모든 비난을 국회에다가 좀 전환을 시키고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아마 이해하시기가 어려우리라, 동의하시기가 어려우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비대위원장님께서는 이제 전반적인 총론을 그렇게 보셨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로 공을 넘기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을 해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네. 그럼 좀 하나씩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시라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거의 어제 14시간 정도 됐는데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전반적인 어떤 총평부터 먼저 좀 한마디 해주실까요? 우선 비고시 출신 여성이라는 측면에서 신선감이 있고 유엔의 국제 무대에서 가자 외교에 상당히 경륜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만 저희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북한 핵 문제,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견제와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 이 틈바구니 속에서의 한국 외교 방향, 그리고 사드를 둘러싼 한미 동맹의 손상 우려, 또 중국의 사드와 관련된 경제 보복 이런 것 등에 대해서는 전혀 해법을 제시하지를 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제 기구에서 역할은 어느 정도 평가를 받는다 할지 몰라도 대한민국의 현실 외교 상황에서 특출한 능력을 가졌다고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 지금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요 그러면 지금 윤병세 장관이랑 비교를 하면 어떻게 보세요? 어느 정도가 어느 분이 낫다 내지는 어떤 분이 장단점이 있다? 아직 이제 청문 과정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외교장관으로 실제 취임을 해가지고 역할을 할 것을 미리 평가를 하면서 비교를 한다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윤병세 장관도 잘한 부분도 있지만 기대에 어긋난 부분도 있고 또 외교장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서 대통령의 철학을 수행하는 그런 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국정 철학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봐서 그것이 우리 국가 이익에 얼마나 부합되는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하는 걸 보고 비교를 해야 할 텐데 아직 강경화 후보께서는 그럴 만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양쪽을 비교하기는 좀 너무 이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대통령의 철학을 받들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여지는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다른 어떤 인사청문 후보들보다도 굉장히 많은 어떤 문제 제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가운데서 위장전입 세금 체납은 본인이 인정하고 여러 번 사과를 했고 반면에 이제 노문 표절이나 부동산 투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는데 해명 과정은 어떻게 적절하셨다고 보세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해명은 납득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외국에 있으면서 국내에 계신 남편이 사실관계를 잘 모르고 해명이 좀 뒤틀리게 됐다든지 예, 예. 또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이 좀 제대로는 안 난다 하는 예.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건데 뭐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점은 있어요. 예. 그러나 뭐 위장 전입 문제라든지 세금 탈루 문제 이런 것은 본인이 스스로 시인하고 예, 지금 용서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좀 관대하다고 그럴까요? 과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예, 예. 또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이런 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을 해가지고 흠결이 있다면 그 흠결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공복으로서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면 또 그리고 또 모범된 생활을 해와야만이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후세대에 대해서도 예. 헌법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할 텐데 예. 어떤 위법과 비리를 저지르고도 고위공직에 아무런 제한 없이 취임한다 한다면 그 나라에 자라는 청소년 또는 일반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예. 생각해보면 상당히 이게 좀 중차대한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러니까 국민은 관대하더라도 그래 국민 눈높이에서 봤었을 때는 어느 정도 납득이 간다고 할지라도 이제 비대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걸로 들리거든요. 말씀하신 게. 그러면 물론 이제 국민들께서도 저하고 생각을 같이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예. 또 뭐 관대하게 뭐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구해해라 하는 말씀도 계실 건데 아무튼 오늘 저희 의총이 9시부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 저희 당의 기준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뭐 이렇게 입장 정리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됐다 이런 것도 안 나온 상태인가요? 그러면? 지금 어제 이제 청문회가 장관 후보에 대해서는 끝났고 예. 현재 소장에 대해서는 오늘도 진행이 되는데 사실 청문이라는 것이 재판과 비슷해서 청문위원들이 재판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했고 당사자 또 변명도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해서 보고를 받고 예. 저희 의견을 나누도록 그렇게 해서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자유한국당도 그랬고 국민의당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평가가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어떠세요? 그래 상대 후보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큰 의혹 제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예. 그 시력 저하로 인한 병역 면제 부분 예. 이 부분이 조금 의혹으로 제기되는데 명쾌하니 해명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후보자는 굉장히 억울한 것 같던데 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청문위원들 보고를 들어보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일단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렇게 좀 뭐 얘기를 들어보겠다. 아직은 이제 입장 정리를 정확히 안 하셨다라고 보이는데 네네. 오늘 의총에서 그러니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결정을 하시는 거죠, 거기서? 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비대위원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김상조 위원장 후보에 대해서는? 글쎄, 제가 지금 청문위원들로부터 직접 보고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만 예.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제기된 의혹 그리고 그 의혹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보면 사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아무리 능력이 또 경륜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모범이 돼야 할 규감이 돼야 할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는 적합하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부정적이시네요. 예. 그러나 이제 청문위원들하고 직접 의혹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해명이 됐는지를 듣고서 예. 저희 생각도 정리를 하고 다음 방침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현장에 계셨던 건 아니니까 언론으로 네, 들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이제 비대위원장님 개인적으로도 호남 의원이시고 해서 좀 민감한 사안인 것 같았는데 이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이제 5.18 판결 그것에 대한 공식 사과를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비대위원장님께서도 이제 검찰 출신이시고 법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당시에 김희수 소장 후보자가 그때는 군판사였고 뭐 실정법의 한계를 넘기도 어려웠다 이런 해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사실 군사 정권 하에서 민중을 억압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이 발발했고 하는 시점에서는 사실은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이건 시대의 아픔이고 예. 누구 개인 한 사람에게 돌멩이를 던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광주 5.18 단체에서도 성명을 내고 예. 광주의 진압군 부대로 온 계엄군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죠. 군 판사 또 젊은 법무사에 불과했던 그분 한 사람에게 큰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 않느냐 뭐 예. 이런 취지의 의견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참작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미 이분은 헌법재판관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헌법재판관으로 청문도 받았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재판관이 됐는데 사실 현재 소장이라고 그래서 헌법을 해석하거나 또 헌법재판하는 경우에 일반 재판관보다도 우월적 지위나 권한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헌법만 다루는 뿐이죠. 특화된 것 뿐이죠. 예. 네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의혹으로 제기돼가지고 이런 의혹들 때문에 현재 소장은 못한다고 한다면 먼저 재판관도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사실은 그 동일한 기준이 예. 어떻게 보면 적용이 돼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있고. 그런 측면도 한번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시는 걸로 들어보면은 사실 김희수 후보자는 이제 다른 분들과 달리 오늘 한 번 더 청문회도 하고 또 국회 인준도 거쳐야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이낙연 총리처럼. 말씀하시는 걸로 비춰보면은 청문회 통과가 좀 가능할 것 같이 그렇게 들리네요.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건 여기는 이제 청문회 청문 보고서 채택되고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 국회의원들의 임명 동의 절차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제 개개인들이 어떻게 이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표결 결과가 달라질 나올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특히 표결이 필요한 사안도 있고 또 어쨌든 청문 보고서만 채택하는 사안에 있어서도 국민의당이 참 캐스팅 보터 역할을 맡게 되셨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네. 예. 네. 그런 것에 대해서 뭐 각 후보자들에 대해서 아니면 전반적으로 어떤 국민의당이 입장을 정하는 기준이 뭐 딱히 있을 수 있을까요? 글쎄 이제 같은 죄명에 같은 실정법 위반이나 비리다 할지라도 내용은 천차만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사안은 검찰에서 용서를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어떤 사안은 같은 죄명이라도 구속해서 실형 선고를 하고 하는 것처럼 사안마다 각 후보자들마다 그 비행이나 또는 실정법 위반에 대한 변명도 다를 것이고 평가도 다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입체적으로 많은 사람들 의견을 종합해 가면서 평가를 내리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있고 아직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인재들이 이런 상처를 입고 공직 후보자로 국민 앞에 선 것이 많이 좀 아쉽네요. 의혹을 국회에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의혹 있는 사람을 이렇게 국회에다 인사청문을 요청해가지고 여기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으면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가 국정 발목을 잡는다느니 인사를 정치한다니 이런 참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고 하는데 정부 책임이 먼저입니다. 지금 대통령 책임이 큽니다. 근데 또 이 나오는 의혹들 중에서 일부분은 뭐 언론에서 좀 너무 속단해서 제기했던 것들도 있고 해명 과정을 보면 있죠. 해명하는 과정을 보면 정치권에서도 명확하게 검증이 안 된 것들을 의혹 차원에서 그냥 제기했던 것들도 있어서 물론 그 부분은 딱히 국민들이 다 동의할지는 저도 조금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아니죠. 의혹이 제기됐다고 그래서 바로 의혹을 기정사실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증거에 의해서 의혹이
사실로 규명이 돼가지고 책임을 물어야지 예. 의혹만 제기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바로 책임으로 연결하는 것은 청문제도 취지를 훼손하는 거고 예, 예. 그렇게 하려면 청문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이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굉장히 좀 곤혹스러우실 것 같기도 한 게 박지원 전 대표가 당론과 관계없이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후보자들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SNS를 통해서 입장도 밝히고 있고 그런데 이게 조금 뭐 운영에 나가시는데 뭐 판단에 나가시는데 조금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뭐 자기 자유스러운 의사를 표출하고 표현하는 것은 자유이긴 하지만 청문 절차가 시작도 되기 전에 청문이 마무리도 되기 전에 제기된 의혹들을 어떻게 규명이 됐다고 판단해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건지 좀 섣부른 면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은 당내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본인이 필요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만일에 본인이 주장한 대로 이게 이제 당의 방침이 정해지게 되면 뭐 특정 정치인이 어떤 당을 좌지우지한 것처럼 비춰져가지고 국민의당의 처한 현실에 대해서 이건 지도부 역할은 뭐냐 이래가지고 국민의당이 뭐 제대로 설 수 있겠느냐 이런 비난도 또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고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좀 많이 서운하신 것 같네요, 사실. 아니 뭐 서운하다기보다는 거의 뭐 그렇게 적정한 방법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게 참 찬성하면 민주당 이중대라 그러고 또 반대를 하면 아무래도 또 호남 민심이라는 것이 걸리기도 하고 그런 어떤 좀 껄끄러운 어떤 입장 때문이기도 한 것 같고 그래서인지 자유한국당 죄송하지만 정우택 그 당대표 권한대행이 사쿠라 정당이라는 말까지 했어요. 이거 뭐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까요? 정우택 그 대표 그분은 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분인데 왜 그런 말씀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본인이 사과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적폐와 국정농단에 깊이 관여했던 자유한국당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데 지금 성찰과 반성은커녕 본인들이 지금도 집권 다수 여당의 꿈에 지금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주장하고 본인들이 제시하는 잣대는 항상 옳고 여기에 동의하거나 함께해 주지 않으면은 탁구라고 오락가락 정당이고 갈팡질팡한 정당이고 여당의 이중되고 이런 비판이 과연 국민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이건 정치 도리와 예의에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협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발상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강력한 사과를 요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국회 구도가 여당은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소야대 가지고는 국회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야당이 여당을 무조건 여당이 주장하는 것을 반대만 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은 국회 무용론 아닙니까? 국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또 식물국회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은 여당이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지만 기꺼이 협력해주고 또 야당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와 기능을 철저하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수행하겠다. 이게 무슨 이중대론이 돼야 됩니까? 그러면 이거 지금 미국과 한미 동맹 관계에 있는 대한민국, 중국과도 경제적으로 동반자 관계를 이어가야 할 그런 상황에 있는 한국이 미국 눈치도 보고 미국한테도 잘하려고 그러고 중국 눈치도 보고 중국하고도 잘하려고 하면 그럼 오늘 중국이 이중되고 미국이 이중됩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저희들이 생산적이고 건전한 국회 운영을 통해 가지고 새 정치도 하면서 국정이 바로 이끌어지도록 역할하는 것을 비난해서는 안 되죠. 야당의 역할은 여당을 무조건 발목만 잡는 것이 야당의 역할은 아니라고 봅니다. 야당이 바르게 가게 해주고 바르게 간다면 도와주는 역할도 책임도 사명도 야당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명을 하시기 위해서라도 지금 어쨌든 비대위원장 아니십니까? 좀 전당대회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비상대책이라는 말이 쓰일 만큼 당을 좀 추슬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위원장으로서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둔다라고 하실 만한 게 있을까요? 우선 저희들은 대선 패배 이후에 당이
여러 가지로 사기도 떨어져 있고 자신감도 많이 예. 저하가 돼 있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당의 결속과 단합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예. 대선 평가를 아주 엄정히 성역 없이 신랄하게 해가지고 그 결과를 혁신으로 연결시켜서 예. 바로 고쳐 세워야 된다. 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예, 예. 이런 작업은 가능한 빨리 매듭을 짓고 예. 정상적인 체제로 가도록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예. 있고 예. 또 하나는 당의 지지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십니다만은 당의 지지율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데 예, 예. 이 지지율 바닥을 두려워해가지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면서 여론의 눈치만 살피는 것은 당당한 야당이나 또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저희들은 예. 이제 저희들이 국민의당이 국민의 지지를 다시 모은다 한다면 아까 대선 평가를 제대로 하고 거기에 따른 혁신을 하고 예. 국회에서 제대로 된 협치를 주도해 나가는 모습으로 국민 앞에 다가서면 국민을 예. 평가해 주시라 이렇게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가능한 빨리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전당대회 언제 하시겠습니까? 이게 대선 평가위원회의 결과 그다음에 혁신위원회의 혁신안 이제 또 진척 상황을 봐가면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전당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예, 지금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요 그러면 지금 윤병세 장관이랑 비교를 하면 어떻게 보세요? 어느 정도가 어느 분이 낫다 내지는 어떤 분이 장단점이 있다? 아직 이제 청문 과정에 있는데 예. 제가 어떻게 외교장관으로 실제 취임을 해가지고 역할을 할 것을 미리 예. 평가를 하면서 비교를 한다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윤병세 장관도 잘한 부분도 있지만 예. 기대에 어긋난 부분도 있고 또 외교장관 독자적으로 예.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서 대통령의 철학을 수행하는 그렇죠. 그런 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국정 철학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봐서 예. 그것이 우리 국가 이익에 얼마나 부합되는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하는 예. 걸 보고 비교를 해야 할 텐데 아직 강경화 후보께서는 그럴 만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예. 양쪽을 비교하기는 좀 너무 이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떤 면에서는 대통령의 철학을 받들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여지는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다른 어떤 인사청문 후보들보다도 굉장히 많은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취임사에서 만일에 잘못 있으면 잘못했다고 국민께 사과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예. 우선 인사 검증을 검증 기간이 짧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인사 5대 배제 원칙 스스로 제안한 그 기준에 어긋난 인사를 국회에 청문 요청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약속을 뒤엎는 것이고 인사는 만사라고 하는 국민이 정말로 공정하고 투명하고 규감이 되는 그런 공직 후보자를 내세워줄 줄 알았더니 그걸 좀 빗나가기 너무 좀 실망이 크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있는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선 조치를 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예.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국회에서 청문을 해가지고 의혹이 제기되고 그것을 규명해서 문제를 삼겠다 하면 그건 국정 발목을 잡는 거고 인사를 정치화시킨다 하고 모든 비난을 국회에다가 좀 전환을 시키고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아마 이해하시기가 어려우리라 동의하시기가 어려우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비대위원장님께서는 이제 전반적인 총론을 그렇게 보셨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로 공을 넘기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을 해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네. 그럼 좀 하나씩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시라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거의 어제 14시간 정도 됐는데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전반적인 어떤 총평부터 먼저 좀 한마디 해주실까요? 우선 비고시 출신 여성이라는 측면에서 신선감이 있고 유엔의 국제 무대에서 가자 외교에 상당히 경륜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만 예. 저희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북한 핵 문제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견제와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 이 틈바구니 속에서의 한국 외교 방향, 예. 그리고 사드를 둘러싼 한미 동맹의 손상 우려, 또 중국의 사드와 관련된 경제 보복 이런 것 등에 대해서는 전혀 해법을 제시하지를 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국제 기구에서 역할은 어느 정도 평가를 받는다 할지 몰라도 예. 대한민국의 현실 외교 상황에서 특출한 능력을 가졌다고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어떤 문제 제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가운데서 위장 전입 세금 체납은 본인이 인정하고 여러 번 사과를 했고, 반면에 이제 노문 표절이나 부동산 투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는데, 해명 과정은 어떻게 적절하셨다고 보세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해명은 납득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외국에 있으면서 국내에 계신 남편이 사실관계를 잘 모르고 해명이 좀 뒤틀리게 됐다든지, 예. 또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이 좀 제대로는 안 난다 하는 예.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건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점은 있어요. 예. 그러나 위장 전입 문제라든지 세금 탈루 문제 이런 것은 본인이 스스로 시인하고 예. 지금 용서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좀 관대하다고 그럴까요? 과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예. 또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이런 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을 해가지고 흠결이 있다면 그 흠결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공복으로서의 이른바 슈퍼 수요일로 불렸던 인사청문회,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당은 결정적인 한방은 없었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고, 야당, 특히 캐스팅 보트를 쥐었다고 볼 수 있는 국민의당의 선택이 주목될 수밖에 없는데요.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연결해서 각 후보자들에 대한 평가와 최근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늘 먼저 이제 정부에 관한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발한 지 꼭 30일, 새 정부 지난 한 달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잘하고 있는 점부터 일단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좀 국민에게 군림하지 않고 예. 타격을 하면서 예.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 예. 참 겸손한 권력 운영이다 하는 점에서는 좀 높게 평가를 합니다. 예. 그렇지만 우선 인사청문과 관련해서라도 인사 배제 5대 원칙을 대통령 스스로가 제안을 하고 선구 공약을 했고, 예. 이건 반드시